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이제 봄이 한참 무르익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꽃들이 전부 한꺼번에 다 피었습니다. 이 꽃들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서로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똑같은 시간에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때는 개나리가 피고 진짜 신기합니다. 매화가 필 때는 매화가 피고 이 나무들이 신기하게도 자기네들이 꽃을 피워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날짜를 달력도 안 보고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추고서 꽃을 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꽃들이 한꺼번에 핀다는 거죠. 한꺼번에 피어버리니까 한꺼번에 꽃이 활짝 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저거 매화인지 살구꽃인지 구별 못합니다. 매화하고 살구꽃 꽃 모습만 보고서 구별이 쉽게 됩니까? 잘 안되죠. 잘 안되고 이 자두꽃하고 벚꽃도 구별을 못합니다. 자두꽃하고 벚꽃도 아주 비슷한 데다가 복사꽃까지 있어가지고 이 꽃들이 한꺼번에 우리 주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꽃들을 꽃만 보고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갑자기 궁금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꽃들을 꽃만 보고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피어있는 이 살구나무, 서울지방에 요즘 한창이죠. 서울지방에 살구나무 한창 많이 피어있는데 이 살구나무의 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구나무의 꽃을 보면은 나무 전체를 하얀 꽃들이 딱 덮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이 살구나무의 꽃도 아주 너무나 예쁜데 살구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잎이 돋기도 전에 작년 가지에 잎이 새로 돋기도 전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죠. 활짝 피어 있는데 이 잎이 돋기도 전에 피었다 하는 것은 매실나무하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실나무하고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게 됐는데 매실나무하고 매실나무 잠깐 보면 매실나무도 마찬가지로 작년 가지에 새 잎이 돋기도 전에 이렇게 하얀 꽃이 먼저 핀다. 그래서 살구나무하고 같이 피는데 매실나무는 보면 요 가지가 초록색이죠. 요거 구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매실나무는 초록색일 때 매실나무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의 색깔이 보면 아주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붉은색, 이런 색으로 이런 색의 꽃받침이 달리는데 이 꽃받침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여기 보면은 여기 꽃자루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작년 가지가 있고 작년 가지에서 여기 꽃자루가 달린 대개 다른 꽃들은 보면 여기 꽃자루가 있는데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짧아서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꽃이 달리는데 이 꽃에서 보면 이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져 있죠. 요 뒤로 젖혀진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져 있기 때문에 꽃잎과 꽃받침은 서로 달라붙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실나무, 이 매실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초록색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초록색의 가지에서 여기 보면 꽃자루가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살구나무하고 같죠. 살구나무처럼 여기 꽃자루가 없이 바로 꽃이 달리는데 꽃의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이 5개의 꽃받침 조각은 조금 전에 봤던 살구나무하고는 달리 이렇게 꽃잎하고 꽃받침 조각이 서로 딱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서 꽃받침 조각이 젖혀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 매실나무였고 살구나무는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구나무. 그리고
매실나무는 이렇게 젖혀지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매실나무 앞에 제가 여기 흰자를 붙였죠. 흰자를 붙였는데, 요 흰 매실나무는 학명에도 이게 알바라는 말이 들어가서, 알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희다는 흰 식물에는 이런 알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바라고 흰색이라 하는 매실나무인데, 요 흰자를 뺀 매실나무는 바로 이런 색깔이죠. 이 색깔은 마치 진달래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데, 진달래처럼 생긴 이런 진달래 같은 색깔을 하고 피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매실나무. 그래서 이 매실나무는 기본종이라고 합니다. 기본종이 되는 매실나무는 이렇게 분홍색을 띠어야지 진짜 매실나무입니다. 진짜 매실나무는 분홍색을 띠는 것이고,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만나게 되는 이 매실나무는 우리들이 백매라고 하죠. 보통 흰 백자를 써서 백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그 백매는 우리말로는 흰 매실나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분홍색의 진달래빛 꽃을 피는 것만이 흰자를 뺀 진짜 매실나무이고, 하얀색의 꽃이 피는 것은 흰자를 붙여서 흰 매실나무라고 해줘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실나무의 기본종이 되는 매실나무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뒤로 젖혀지지 않고 펼쳐져 있어서 꽃잎과 꽃받침 조각은 서로 붙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꽃잎과 꽃받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매실나무라고 하면 맞고, 그래서 흰 매실나무도 꽃잎과 꽃받침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반해서, 거기에 반해서 살구나무는 꽃잎과 꽃받침이 떨어져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살구나무와 이 매실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나무, 이 복사나무도 보면은, 복사나무도 조금 전에 봤던 살구나 매실처럼 꽃자루가 거의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가지에서 여기에 꽃자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달려버리죠. 꽃이 달리고, 복사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꽃잎과 꽃이 죄송합니다. 꽃하고 잎이 잎이라고 해야 될 거 왜 꽃잎이라고 그랬는지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잎하고 꽃이 같이 핀다. 같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살구나 매실은 잎이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데, 여기에는 잎과 꽃이 같이 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사나무죠. 우리가 먹는 이 복숭아 때문에 보통 복숭아나무 그러는데,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이 이름을 복사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정말 매혹적이죠. 꽃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사나무입니다. 그래서 복사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꽃받침 조각도 조금 전에 보았던 매실나무하고 마찬가지로 꽃받침 조각은 뒤로 젖혀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는 것은 살구나무만이 뒤로 젖혀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매실나무, 살구나무, 복사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복사나무 중에서 이 산복사나무라고 있죠. 이 산복사나무는 우리 보통 개복숭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산에서 많이 만나는 나무가 바로 개복숭아 나무인데, 바로 산복사나무라고 합니다. 산복사나무도 마찬가지로 꽃하고 잎이 동시에 피는데, 이 산복사나무는 조금 전에 보았던 복사나무가 요게 꽃받침이 꽃받침 아니고 꽃자루 오늘 아침에 왜 이러는가 모르겠네요. 이 꽃자루가 길이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사나무 앞에 산자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길다 했는데 사실 이거 긴 거 아니죠. 아주 짧은데 복사나무에 비해서는 꽃자루가 길다.
그래서 복사나무를 다시 보면은 복사나무의 꽃자루는 거의 너무나 짧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꽃자루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 꽃자루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꽃자루가 거의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복사나무인데, 비해서 개복숭아라고 하는 이 산복사나무는 꽃자루가 뚜렷하게 보인다, 꽃자루가 뚜렷하게 보인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복사나무와 산복사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 종류들은 그냥 바로 이 꽃자루로 바로 구별이 되는 거죠. 꽃자루의 길이가 훨씬 길어졌죠. 훨씬 길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왕벚나무인데, 왕벚나무의 꽃자루 엄청 깁니다. 긴데 요 왕벚나무의 왕자를 뺀 벚나무, 요 왕자를 뺀 벚나무를 보면은, 왕자를 뺀 벚나무에는 이렇게 꽃자루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 꽃자루가 있는데, 꽃자루 아래쪽에 뭔가 이런 게 또 붙어 있죠. 뭔가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꽃대축이라고 합니다. 꽃대축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서축, 꽃대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앞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고 뒤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 그러니까 벚나무의 기본종입니다. 기본종은 꽃대축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벚나무인데 반해서, 우리가 흔히 왕벚나무 하면서 그러는 이 왕벚나무, 참 꽃 핀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나무 전체에 하얀 꽃이 뒤덮고 있는 모습은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왕벚나무인데, 왕벚나무는 보면 여기에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에가 그냥 잎처럼 보이는 뭐가 보이죠. 잎처럼 보이는 거가 보이고, 조금 전에 보았던 꽃대축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왕벚나무는 꽃대축이 사실은 요 초록색의 잎처럼 보이는 요 속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가려져서 너무나 길이가 짧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요 초록색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포라고 하죠.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사계 속에 꽃대축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대축이 너무나 길이가 짧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왕벚나무인데 반해서 이 왕자를 뺀 기본종이 되는 이 벚나무,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는 여기 보면 꽃대축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 꽃자루는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두나무, 이 자두나무도 보면은, 자두나무에도 꽃이 처음에 피었을 때 보면, 나무 전체를 보면 이거 살구나무나 매실나무나 자두나무나 구별 못합니다. 보면은 거의 아주 비슷비슷하죠. 이 모습만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살구, 자두, 매실을 전혀 구별을 못하고, 심지어 벚나무하고도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금방 구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의 꽃자루들이 길게 달려있죠. 이렇게 길게 초록색의 꽃자루들이 달려있다 하는, 이렇게 길게 초록색의 꽃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인데, 이렇게 초록색의 길다란 이러한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두나무인데 반해서, 벚나무 종류들은 자두나무에 비해서는 벚나무 종류들의 꽃자루는 더 길면서 요게 꽃대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벚나무 종류들인데, 자두나무는 꽃대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 한 위치에서 꽃자루의 길이들이 다 똑같은 길이의 꽃자루가 나오게 됩니다. 꽃자루가 똑같은 길이의 꽃자루가 이렇게 똑같은 길이의 꽃자루가 한 장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우산을 펼 때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진다 해서, 이러한 길이가 똑같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우산 꽃차례라고 합니다.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진다 해서 우산 꽃차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산 꽃차례를 한자로는 산형 화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형 화서의 꽃자루가
똑같은 길이의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두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벚나무 종류들은 보면은 벚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꽃자루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꽃자루의 길이는 길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꽃자루는 요거에 비해서는 짧아지죠. 요거도 요거에 비해서는 짧아지고 이렇게 꽃자루의 길이가 짧은데 나중에 보면은 꽃이 다 핀 모습을 보면 요 위쪽에서는 이 꽃들이 평평하게 둥그렇게 평평하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는 산방화서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편평꽃차례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평평해진다 해서 편평꽃차례이고 편평꽃차례의 가장 큰 특징이 꽃자루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중간 꽃도 있고 그래서 꽃자루의 길이가 서로 다르면은 편평꽃차례이고 꽃자루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은 산형화서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형화서 우산꽃차례라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두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